혹시 아니요 이 한마디를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았던 적 다들 있으시죠? 다른 사람한테 짐 되기 싫고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모든 부탁을 덥석 수락하고 있진 않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불편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다른 사람한테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 착한 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. 이 말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? 함광성 상담가의 고백인데요. 별명이 프로 죄송러였대요. 이게 뭐냐면 식당에서 물 좀 달라고 할 때도 죄송한데요.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할 때도 바쁜데 죄송하다. 심지어는 아내가 기차를 놓쳤는데도 내가 더 빨리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. 와, 이거 완전 내 얘기 아니야?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함광성 상담가 말처럼요, 남한테 피해 안 주려는 그 착한 마음, 그 배려심에 에너지를 너무 쏟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나 자신한테는 완전 소홀해지는 거예요. 상사한테 이건 좀 무리라고 말을 못해서 맨날 혼자 야근하고 사람들을 웃겨주려고 나를 막 깎아내리는 개그를 하고 결국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민폐를 끼치면서 번아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. 아니, 근데 도대체 왜 우렌을 거절하는 걸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까요? 이게 그냥 성격이 좀 소심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아니오라고 말하려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, 다들 아시죠? 그 고통이 왜 그렇게까지 진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? 놀랍게도 이게 정답입니다. 정신과 의사 문효한 작가에 따르면요,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뇌를 찍어보면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처럼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똑같이 아주 빨갛게 켜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거절의 아픔은 그냥 기분 탓이나 과장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진짜 고통 신호였던 거예요. 특히 이 고통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문효한 작가는 그 원인을 바로 이 거절 트라우마에서 찾는데요. 어린 시절에 나를 돌봐줘야 할 부모님 같은 중요한 사람에게 거절당했던 경험은요, 아이에겐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남는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상처가 무의식에 아주 깊이 자리 잡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거절을 병적으로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. 이 거절 트라우마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핵심 감정이라는 웅어리를 만들어내요. 이건 뭐냐면 과거에 겪었던 그 강렬한 슬픔이나 불안, 분노 같은 감정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꾹꾹 억눌려서 남아있는 일종의 상처 덩어리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어린이 돼서 겪는 별거 아닌 거절에도 이 핵심 감정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내 존재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.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게요,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필터를 완전히 꼬아버려요. 특히 이분법적 사고, 그러니까 흑백 논리에 빠지게 만듭니다.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딱 둘 중 하나인 거예요. 그 중간은 없어요. 문효한 작가가 소개한 경진 씨의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이분은 상대방의 무표정한 얼굴을 견디지를 못했어요. 상대방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뿐인데 경진 씨 눈에는 그 표정이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, 곧 나를 버리겠구나 하는 거절의 신호로만 보였던 거죠.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를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지독한 굴레에서 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?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이해했다면 이제 치유를 위한 첫걸음을 뗄 차례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 2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. 바로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의 차이입니다.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자기 동정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 역할에 가둬버리는 거예요. 누군가 날 구해주기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감정이죠. 반면에 자기 연민은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하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직접 나서는 주체적인 태도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
자기 동정이 우리를 과거의 상처 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덫이라면 자기 연민은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열쇠인 거죠.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. 좋아요. 그럼 이 자기 연민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제안하고 구범준 PD가 소개한 방법인데요. 자기 연민을 아주 단단하게 기를 수 있는 3가지 핵심 기둥입니다. 복잡하지 않아요.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. 둘째,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입니다. 하나씩 풀어볼게요. 첫째,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?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대신에 정말 친한 친구한테 하듯이 괜찮아, 힘들었지? 그럴 수 있어. 하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. 둘째,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?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대신 아픔이나 실패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거죠. 마지막으로 불안이나 슬픔이 확 밀려올 때 그 감정에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바라봐 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내 마음 근육을 좀 키우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이걸 실제 관계에 써먹어 봐야겠죠? 나를 지키는 이 기술을 어떻게 외부 세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우리는 거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180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거절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우리가 거절을 연습하는 이유는요.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내가 무리하지 않고 내 자신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인 겁니다. 문효한 작가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거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에요.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튜닝, 즉 조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이 아니요는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가장 용기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나 자신을 거절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.